네, 안녕하세요. 축코치입니다. 오늘은 9월 11일 수요일에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 초고압 변압기 수출, 이 주식 사놓고 기다리면 무섭게 오를 겁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영상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을 텔레그램에서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운영을 하는 방이고요. 보시면은 1,100분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저한테 도움을 받아가고 있고 같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9월 11일 오늘도 장 초반에 이 유한 양행을 말씀드렸죠. 9시 1분에 공유해드렸고 유한 양행의 주가는 장중에 상당히 좋았어요. 7%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나오면서 장 막판에는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종가 때 흐름이 안 좋았어요. 코스닥이 쭉 빠지는 마무리를 해줬는데 우선은 이 펩트론도 공유해드렸죠. 9시 6분에 말씀드렸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게 장중에 22%나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보면은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도 말씀드렸어요. 9시 11분에 공유해드렸고 이게 올라갔다가 좀 빠졌죠. 장중에는 14%나 올라갔다가 매물대에 저항 맞고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도 말씀드렸죠. 10시 21분에 공유해드렸는데 셀바스 헬스케어가 요거는 상한가가 꽉 차게 이제 나왔어요. 그쵸? 요거 잡으신 분들은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산일전기도 공유해드렸는데 산일전기가 장중에 13%의 종가는 8%로 이렇게 좀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뭐 모든 종목이 상승이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장 초반에 이제 재건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 그러나 이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분할로 매수해두면은 상당히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니까 한번 이 텔레그램에서 이 종목이나 그리고 정보들 공유받아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제가 영상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어제 영상 시청해 주신 우리 4,182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신 384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33분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어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고 영상 제작에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니까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 났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오늘 빅 이슈가 있었죠. 오전 10시에 트럼프 후보와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TV 토론 쇼가 있었습니다. 자, 저는 요 두 분의 TV 토론은 저는 뭐 박빙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토론이 끝난 다음에 뭐 누가 잘했다, 누가 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 해리스 부통령의 투표수가 더 높았고 한 60%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럼으로써 2차 전지 종목들이 꽤나 반응했어요. 그렇죠?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삼성 SDI, LG엔솔 이런 대장주들이 꽤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전기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한 이유가 뭡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전기차 보조금이 또 없어지기 때문에 IRA가 폐지될 것이라는 이런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상승이 많이 안 나왔었는데 해리스 쪽에 이 투표 수가 올라가니까 반대로 2차 전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 거죠. 그만큼 미국의 지금 대선 시즌은 변동성이 너무나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역으로 좀 이용을 해서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밀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요거를 조금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오늘 토론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해리스 부통령은 4년 동안 청정 에너지에 1조 달러 수준의 정책 지원을 소프트웨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내가 미국 자동차 내연 기관을 지금 밀고 있는 것은 이후에 청정 에너지 구축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요 청정 에너지 RE100 요쪽에 대한 중요성을 좀 부각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좀 상승했습니까? SK 이터닉스가 상한가가 나왔죠. SDN도 올라왔고 금양그린파워도 올라왔고 이게 특히 요쪽도 그렇죠. 신재생
재생 쪽에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굉장히 좀 부각받았었던 이런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이슈는 수급이 확 쏠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좀 급등해 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저는 반등의 이 기회를 좀 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선은 지금 이 AI 버블에 대한 이슈가 조금 나오면서 테크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삼전이 오늘도 빠졌어요. 이대로라면은 뭐 5만 전자까지 찍는 게 아니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런 반도체 종목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이 AI 버블이 아무리 강해진다 한들 이 기업들이 AI에 투자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더 좋은 AI 반도체 칩을 쓰고 이 전력을 많이 먹는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가 형성이 된다. 요것은 변함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AI 버블론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 전력 공급 인프라 쪽에 이 시장 캐파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그렇죠. 이 원전도 있겠죠.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국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가 그렇죠. 그래서 이 탈원전을 하는 이 유럽국들이 최근에 이 친원전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만큼 전력 생산부터 전력 공급까지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특히 이 AI가 등장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전력 공급이 요구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인프라가 형성이 되는 시장이 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이런 기사를 냈어요. 4월 달에 이 5년간 송전선을 16만 킬로미터를 업그레이드 하겠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그래서 호재다. 이런 기사인데, 그렇죠? 이때 전선주들이 굉장히 좀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보시면 백악관은 4월 25일에 미국 전력망 강화 그리고 청정 에너지 관련 일자리 확대, 이런 전력 부분으로 인한 환경 오염 축소 등을 위해서 주요 조치를 발표했다. 그게 바로 요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향후 5년간 10만 마일, 16만 킬로미터의 송전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냥 송전선의 교체가 아니라 이 환경 오염 축소를 위한 송전선이기 때문에 이게 또 태양광에 들어가는 신재생에 들어가는 그런 전선은 또 특수 케이블이 쓰인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태양광의 인프라의 성장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이 16만 킬로미터가 어느 정도인지 딱 안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지도를 좀 보여드릴 텐데, 요게 미국입니다. 그쵸? 6,800마일 정도가 돼요. 이렇게 이제 둘레를 거리를 측정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6,800마일 같은 경우는 이 10,000km 정도가 됩니다. 11,000km.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16만 킬로미터를 송전선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것은 미국의 둘레의 거의 16바퀴를 인프라를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요게 그쵸? 엄청난 지금 장기 프로젝트가 될 정도로의 규모인데 5년 안에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엄청난 파트너십을 우리가 꽤나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국내 전선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1분기, 2분기 해서 대폭 상향 조정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말이죠. 왜냐면 이 이슈가 오래 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인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AI가 시작됐어요. 그쵸? 챗GPT가 23년도 초반에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1년밖에 안 됐어요. AI가 등장한 게. 그러니까 다음 타자는 이 바통은 인프라 쪽이 받아서 크게 또 성장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 AI 버블을 메울 수 있는 이런 컨텐츠들이 여러 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컨텐츠의 시발점이 이제 애플의 인텔리전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로 인해서 또 최근에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 그쵸, 뭐 전기차 수요가 이제는 조금 돌아오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2차 전지 종목들에게 호재인 것이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이제 인프라가 많이 올라가는 게 2차 전지 종목들의 굉장히 호재다라고 말씀 좀 드린 바 있거든요. 삼성 SDI도 그렇죠. SBB라는 요 이제 에너지 저장 박스, 배터리 박스를 북미에 판매를 하게 되면서 이쪽에 캐파를 많이 올린다라고 하고 있고, LG 엔솔도 그렇습니다. 우선은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됐을 때 LG 엔솔은 이 전기차 라인을 ESS 쪽으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 ESS 쪽의 생산 물량을 많이 전환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 토론은 해리스가 우세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선택안이 생긴 거예요. 전기차의 수요 증가 그리고 ESS의 이제 인프라 확장에 따라서 2차 전지 종목들은 지금 많이 바닥이 왔으니까 상당히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우선은 요거를 이전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올해 2024년에 어떤 에너지에 투자를 할 거냐에 대한 보고서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솔라 쪽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배터리 박스 쪽도 굉장히 많고 이 태양광이랑 배터리 저장 장치만 놓고 보더라도 이 점유율이 무려 80%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미국은 요쪽에 거의 몰빵을 한다라는 거죠. 특히 보면은 월 초에는 요렇게 좀 투자를 했다가 2분기, 3분기에는 별로 투자를 안 하게 됐죠. 그리고 연말부터 다시 한번 태양광이랑 배터리 스토리지, 배터리 박스 쪽에 투자 비중을 굉장히 많이 올려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내년까지 간다면은 요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요거는 제가 또 합성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24년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의 흐름이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인프라 확장을 하는 활동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도 요런 흐름들이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특히 이 테슬라의 파워월이라는 제품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해요. 우선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독보적인 ESS의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고 이게 건물에 붙여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3원계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크기가 작다 보니까 고출력이 돼야겠죠. 그래서 3원계가 좀 들어갔는데 보시면 제가 이거 좀 보여 드릴게요. 밤에는 전봇대에서 이렇게 받아서 씁니다. 전력을 받아서 쓰고 그리고 이 아침에는 태양광에서 그쵸? 태양광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배터리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 가지고 좀 사용을 하는 요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또 보급화하기 시작했고 이번에 이튼이랑 또 요런 기술 협력을 맺었습니다. 9월 10일 어제 기사죠. 이튼과 파워월의 기술 협력을 하기로 했다. 자, 설치비 절약을 기대하는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 이튼의 스마트 회로 차단기가 테슬라 파워월과 함께 같이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전력을 좀 스마트하게 관리를 해주는 이런 기업과 이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들의 이런 협력이 굉장히 앞으로는 잦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봐야 하는 점이 요 BMS라고 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배터리 저장 관리 그리고 요쪽도 잘 봐야겠죠. 이 스마트 변압기 쪽. 변압기 쪽을 굉장히 잘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LG엔솔이나 삼성 SDI 같이 요 ESS를 개발하는 기업이 변압기 기업과 같이 기술 협력을 하는 요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미국의 인프라뿐만 아닙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 중동 쪽을 정말로 잘 봐야 해요. 왜냐면은 산유국들이 돈을 많이 벌어놨고 이 산유국의 강점이 뭡니까? 석유를 팔아서 지금 강한 국가가 된 것인데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가버리니까 이 석유를 팔지 않고 이제는 요 관광 쪽으로 테크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갑자기 없었던 게 확 생기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만큼 투자가 많이 되니까 관련이 된 그 기업들이 엄청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보면은 사우디가 이번에 어제 기사예요. 글로벌 AI 서밋 2024를 개막을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AI 선도국으로 탈바꿈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산유국에서 AI 선도국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그만큼 돈을 많이 쓸 거예요라고 이렇게 선언한 거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올해 4월 29일 기사인데요. 사우디 장관이 이제 국내에 있는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을 만났어요. 왜? 그쵸? 전력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올해부터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게 어떤 것이다. 전력 인프라의 캐파의 진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산일전기를 주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우선 7월 15일 기사예요. 미국의 정부가 교체가 돼도 변압기의 수요는 여전하다. 그렇죠? 대선과 관련 없이 성장하는 인프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선은 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및 에너지 저장 설비에 사용되는 변압기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자, 미국, 일본을 비롯해서 세계 시장에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상장이 됐는데 7월 달에 상장이 됐는데 20년 만에 지금 상장한 거고요. 재도전해서 우선 7월 달부터는 전력 설비 종목들이 쭉 빠지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좀 많이 떨어진 그런 흐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반등하는 흐름에 따라서 꽤나 단기적으로라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외에 이 전력 설비 종목들 두 가지 더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가격 전략과 차트 분석을 참고를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세 가지 종목이니까 한번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우선은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기존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알고리즘을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 나왔는지 잠깐만 같이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9월 11일 수요일 아침 방송이에요. 이게 새벽 6시에 업로드가 되고 당일날에 좀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영상이고요. 매일매일 아침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현대약품을 말씀드렸죠. 현대약품 같은 경우가 이 종가 때는 좀 빠졌습니다. 그쵸? 장중에는 그래도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8%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이 매물대까지 좀 터치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고, 자, 그리고 이때 제일일렉트릭도 같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는 흐름이 좋았죠. 제일일렉트릭은 갭 상승이 나왔고 장중에 9,300원 수준에 19% 이렇게 딱 갔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9월 10일 아침 방송 같은 경우는 화요일이죠. 이때 HB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려놨어요. HB 테크놀로지가 요렇게 이제 13% 윗꼬리가 쫙 달리는 상승이 나와 버렸고, 당일날에 요렇게 좀 음봉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지만 다음날에 올려주는 요런 종목도 상당히 있으니까 흐름이 좋은 종목을 잡아주는 거라 잠깐 하락이 나와도 한번 인내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9일 월요일 아침 같은 경우는 9월 9일이죠. 제가 제닉을 말씀드렸어요. 제닉이 상당히 강세가 나왔죠. 9월 9일 하루 만에 상한가가 쫙 나와 버렸고, 그리고 9월 11일 25%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 시초가 자리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다. 요거 잡으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9월 8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요 파마 리서치를 미리 말씀을 드려놨었죠. 파마 리서치가 말씀드렸을 때의 자리가 월요일 시초가에 접근했으면은 개파락했으니까 요 자리였겠죠. 여기서 요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20만 원까지 찍었다. 이 종목도 18만 원을 계속 지지해주면서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빠질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9월 6일 저번 주 금요일 아침 같은 경우는 대봉 LS를 말씀을 드렸어요. 대봉 LS가 저번 주 금요일에 주가는 이런 식으로 8% 정도 나왔고, 그리고 월요일에 바로 상한가가 나왔죠. 굉장히 급등했고 이후에 이런 식으로 대상승이 나왔습니다. 요거 잡으신 분들도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9월 5일 저녁 방송 같은 경우는 목요일이죠. 요때가 피노를 말씀드렸고 저한가를 13,500원으로 말씀드렸어요. 피노가 9월 5일에 말씀드리고 이제 9월 9일에 13,500원 20%딱 찍고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죠? 최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수 있도록 가격 전략을 제시를 이렇게 좀 해드렸다. 말씀드렸을 때의 캔들은 요 캔들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여기 바닥 자리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말씀드렸고 이후에 여기까지 딱 제시해드렸다. 아무튼 가격 전략까지 해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종목이 상승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분할로 한번 참고하시고 시장의 방향성을 또 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이 영상도 한번 집중하면서 시청을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냐 없냐,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투자라는 게 9시에 땡하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리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 종목이 이때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단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꼭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지긋하게 보유하는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시초가 매매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감사하게도 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한정해서라도 투자 성격에 맞는 종목을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신청하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우선 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한 전문 자문 인력이고요. 펀드 투자 그리고 증권 투자, 파생 상품까지 자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피부로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으면은 숫자 1번을 1688-1386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초가 매매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은 1688-1386으로 2번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 저희 참투자 자문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하나 골라가지고 무료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우리 구독 눌러주신 감사한 구독자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좋은 종목을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구애받지 않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면 문자가 한 번에 와서 또 스팸 처리가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문자가 안 올 때는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보내보시고 이때는 제시도라고 1688-1386번으로 보내두시면 시장에 맞는 아주 긍정적인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성격에 맞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단타하시는 분들은 또 시초가에 매매할 때 유리한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2번이라고 메시지 보내두시면 지긋하게 투자하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알아볼 세 가지 종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산일전기, 그리고 일진전기, 윌에너테크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산일전기부터 같이 볼게요. 오늘의 대장주고요. 현재가는 35,300원입니다. 저항가는 45,800원이고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태양광 인프라가 확장이 되면 변압기가 잘 팔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 공장이 올해 4분기부터 부분 가동을 시작해요. 그리고 2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가동하게 될 건데 이제 올해 4분기부터 25년까지는 계속해서 이 가동 라인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산 캐파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21년도에는 영업이익이 5억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회사였는데 23년 2년 만에 466억으로 뛰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800억, 내년에는 1200억까지 찍혀요. 요게 굉장히 지금 성장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에 대한 인프라 증가에 따라서 그대로 좀 수혜를 받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차트를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산일전기의 일봉입니다. 자, 우선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7월 여기 29일에 상장해가지고 이때부터 쭉 빠지는 흐름이 나왔죠. 우선은 전력 설비 종목들이 뭐 재룡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룡전기가 요것도 쭉 빠졌죠. 7월 말부터는 전력 설비 종목들이 꽤나 하락이 많이 나왔어요. 그쵸? 뭐 AI 버블론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악재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가 이 타이밍이라서 타이밍이 안 좋게 상장을 한 게 이 산일전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조금 요런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9월 9일부터 반등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리고 오늘 주가가 13%나 상승하면서 윗꼬리가 이전에 있는 여기 음봉을 좀 터치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개파락으로 이거 좀 빠르게 떨어졌었던 구간들을 터치했다 보니까 요 하방을 소화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분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이게 요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그쵸?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냐면은 여기 2차 저항선을 돌파할 때예요. 그러니까 매도가 강한 구간을 돌파할 때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선은 장 막판에 물량이 조금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여기 고점에서부터 나온 물량이 어디였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기 매물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상당히 강할 수 있다는 거죠. 개파락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 주가는 두 가지 패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서 한 번에 돌파하는 흐름 또는 거래량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우상향을 그려주려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 기관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3거래일 동안 기관에서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오늘 특히 연기금 등이 많이 샀죠. 그래서 보면은 3거래일이라면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바닥에서부터 기관이 힘을 좀 많이 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인의 물량들은 반대로 좀 털리고 있는 모습이죠. 외국인들도 조금 나가고 있고 보면은 많이 물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떨어지는 이런 주가 흐름을 잡았는데 더 떨어지니까 개인들이 많이 물렸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개인들은 물량을 조금 더 내놓겠죠. 그러면은 개인의 힘은 약해지고 기관의 힘은 점점 더 세지는 이런 종목의 모습이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매수가 4% 조금 우위로 나왔습니다. 주가는 근데 8% 더 상승했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도 매수가 조금 더 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압도적인 매수의 힘이 강하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매도를 털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 매도 물량을 매수도 계속 좀 채워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산일 장기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저한가는 45,800원입니다. 45,800원의 자리는 요 자리에서 한번 좀 막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요렇게 좀 가다가 요것도 좀 갭이 좀 빨리 떨어졌었던 구간이기도 하고 어깨 라인에서부터 좀 많이 떨어졌어요. 저기에서는 굉장히 매도가 강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나는 좀 짧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딱 4만 원 라인까지만 봐도 좋다라고 봅니다. 4만 원 1차 보시고 45,800원 최종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진전기이고요. 이제 19,180원의 현재가를 만들어 주고 있고 저항가는 23,400원입니다. 자, 저는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내년 하반기부터 증설을 할 것으로 우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중대형 전력기기 생산으로 인한 수익성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절연선, 전선을 또 생산을 하고 있는 지금 코스피 상장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우선은 전력기기와 케이블을 동시에 제작 생산하는 이 기업은 세계 유일하다라고 해요. 일진전기가. 그로 인해서 상당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였다. 우선 일진전기의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입니다. 많이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졌고 우선 8월 5일 이하로 좀 내려왔어요. 요런 종목들 좀 봐야 합니다. 8월 5일에 이때 사이드카 뭐 서킷 브레이커가 나오면서 증시가 완전히 좀 얼어붙었었죠. 코스닥이 13%가 좀 빠졌었던 그런 하루였는데 요 구간보다 조금 더 내려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과대낙폭이 나온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선은 장기 이평선을 좀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을 지지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평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전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죠. 이런 구간에서의 장기 이평선의 지지가 나온다면은 단기적인 또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러한 모습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윗꼬리의 자리를 보면은 9% 상승했다가 윗꼬리가 쫙 나와 버렸는데, 여기 윗꼬리가 이전에 지지됐었던 구간, 그리고 개파락이 나오기 전에 이 캔들의 구간까지 터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물릴 수 있는 가격을 좀 터치해 주면서 물린 가격들의 약성 매물을 조금 약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연기금 등에서 특히 14만 주가 들어왔죠. 역대급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계에서 연속적으로 좀 사고 있는 모습이고, 기타 법인들은 계속 꾸준히 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것은 개인들의 물량이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런 좀 긴장감 때문에, 그리고 전력 설비 종목들이 좀 지루한 모습들이 계속 나왔다 보니까 이제 손절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이 손절하는 물량들을 기관과 기타 법인은 계속 담았다라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등의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면은 이전에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게 보라색 선을 돌파하면서 요렇게 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 지금도 요렇게 좀 역배열이었습니다. 보라색 선이 이제 11선인데 11선의 역배열에서 요 구간을 지금 좀 물어주면서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전과 같은 좀 급등의 시그널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는 것을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제가 이 RSI라는 이제 보도 지표를 하나 좀 추가했어요. 이게 또 증권가에서도 많이 쓰고 이제 프로 트레이더들도 굉장히 좀 많이 쓰는 보도 지표인데, 요게 이제 30선 이하로 내려가면은 과매도예요. 그리고 70선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과매수죠.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은 상승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70선을 터치하면 내려갈 확률이 좀 높은 그런 보도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이 30선 아래로 굉장히 좀 큰 우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좀 과매도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자리거든요. 이전에도 보면은 역사적으로 별로 없어요. 이렇게 과매도가 나온 구간이 요렇게 있고, 바로 직전에 있는 이만큼의 과매도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에서 과매도가 나왔단 말이죠.
그쵸? 요렇게 신저점이 나왔을 때 요 흐름의 시그널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의 주가 반등은 꽤나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한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4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23,400원의 자리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급락이 나왔었던 음봉 구간에서 한번 파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여기 구간 21,400원 1차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유일에너 테크이고요. 요거는 이제 전력 설비보다는 ESS 쪽에 배터리 쪽에 이 장비를 좀 공급해주는 업체예요. 현재가는 2,845원이고요. 저한가는 3,700원입니다. 우선은 이 전기 자동차 및 ESS용 2차 전지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장비를 생산하는 요 노칭이라고 하는 이런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파우치형에서 이 각형 배터리 장비 사업까지 확대를 했고요. 이게 삼성 SDI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삼성 SDI의 이 배터리 방향성을 보면은 또 파우치에서 각형으로 좀 바꾸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기존에 개발하고 있는 이 전고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춘 또 사업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삼성 SDI에 따라서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유일에너테크의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일에너테크의 주가는 오늘 25% 상승했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윗꼬리가 나오면서 여기 앞에 있는 급락 구간에 대한 음봉도 소화했고요. 개파락이 나왔죠. 그리고 앞에 있는 여기 음봉도 다 소화를 했어요.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선은 이 삼성의 SDI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보면 여기를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 SDI가 오늘 10% 상승이 나왔어요. 이야, 굉장히 강세가 나왔고 이게 잘 부각이 안 됐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아쉬운데 이전에 10% 상승이 나왔을 때가 올해 3월이에요. 올해 3월 7일에 14% 상승이 나오면서 요렇게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그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꾸준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번에야말로 이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또 상승하는 게 유일에너테크의 주가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 노란색 선을 이전에도 여기 좀 돌파가 크게 나올 때 상승 흐름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런 흐름이 또 오랜만에 나왔죠. 이 노란색 선을 돌파하면서 바닥을 계속 올려주는 이런 수렴이 되는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주가 상승이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 있는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봉인데요. 5분봉을 볼게요. 5분봉을 보면은 장 초반에 굉장히 강세로 여기 피봇 저항선 하늘색 선 매도가 강한 구간을 한 번에 돌파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여기를 지지하는 흐름까지 만들었고 완전히 우상향으로 마무리시켰죠. 그렇죠? 우선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흐름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코스닥이 이런 식으로 좀 흘러내리면서 마지막에 안 좋은 모습으로 좀 끝이 났어요. 그런데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반대로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빠지는 흐름에도 수급을 많이 좀 가지고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세 장에서도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내일 시장이 좀 떨어져도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내일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네 가지의 옵션이 만기가 되는 날이라서 그리고 좀 지수가 많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좀 약세장이 형성이 되더라도 주가 자체에는 유일에너테크가 그래도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봤고요. 자, 저한가는 3,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3,700원의 자리는요. 여기 장기 이평선 라인까지는 가다가 좀 막힐 것 같은데 한 번에 돌파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장기 이평선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 여기 좀 체크해 보세요. 자, 그리고 더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여기 앞에 있는 3,180원 1차로 한번 대응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봤고요. 오랜만에 이 전력 설비 쪽에 인프라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께서는 조금 익숙한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끔찍한 이슈를 다뤘기 때문에 이전에 말한 내용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심히 봐야 할 점은 올해 4분기부터 태양광이랑 이 배터리 저장 장치의 인프라에 대한 캐파가 갑자기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3분기고 10월이면 이제 4분기에 또 접어들죠. 11월, 12월이니까. 그러니까 곧 이제 이 태양광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조금 우리가 9월에 추석 전에 참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몰빵하지 마시고요. 분할로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 말씀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영상 초반에. 그래서 지금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설명창에 보면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구독자가 9,700이 맞는지 아닌지는 꼭 체크를 해 보세요. 사칭이 많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요렇게 누른 다음에 열기만 누르면은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게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인데 1 차로 다운을 해야 돼요. 이게 좀 귀찮을 수 있는데 한번 다운하면 평생 쓰니까 이렇게 누른 다음에 다운하시고 주식할 때마다 킨 다음에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운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이 프리뷰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웹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선 뭐 눈팅하실 분들은 여기서 눈팅해도 되는데 여기서 또 오류가 뜰 수 있고요. 그리고 매번 제 영상 링크를 누른 다음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텔레그램 까신 다음에 구독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무료이니까 입장하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뭐 매일매일 좋은 종목과 그리고 좋은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끄시기 전에 댓글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